자, 중국 과정 하겠습니다. 자, 74쪽입니다. 74쪽. 십성의 덕성. 자,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그 프린터물에 드린 내용들이 또 자꾸 제가 반복적으로 실어놨습니다. 약간 틀린 것도 있지만, 그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전부 나오는 거는 뭐 십성의 관계입니다. 비견급제, 식신, 전부 10가지인데, 비견이라 하면 비견의 십성의 특성은 또 하나도 뭐 특징은 뭐 비슷비슷한 말로 그걸 이제 굉장히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 비견의 비견이란 십성의 특징은 이 말입니다. 뚝심이 강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고집도 세고 또 이 자기 독립적이다.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굉장히 뭐 주체성이 이제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활력도 강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 자존심이 강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말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또 조금 더 확대 해석을 보면 내가 내 말이 맞으니까 내가 잘난 사람이니까 내가 돛대니까 그 따지고 보면 남들의 좋은 충언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잘 안 듣겠죠. 그렇죠. 지나치게 가면 그래서 남들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래서 고집이 세다. 이런 얘기들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결국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직장생활, 조직생활을 하려면 어때요? 남들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자꾸. 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조차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평소에는 참아가면서 하겠죠. 에라이 돌아갔으면 에이 스트레스 가면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풀고 하면서 참고 인내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해에는 떡가면 이제 에라이 하고 사표는 그만두는 수 있죠. 언제일까요? 이 비견급제가 오는 해라 그랬나. 안 그래도 시끄러울라 했는데 에라이 하면서 그죠? 그런 비견이라는 것이 비견급제라는 것이 이 주체성이다. 주체성을 강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비견은 뚝심이 강한 면도 있고 생활력은 강해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그걸 좀 더 확대 해석을 해보면 그게 이제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는 모르죠. 그래갖고 자기 사업했는데 대박 났어. 그럼 잘한 거잖아요. 그래갖고 직장생활 잘하면 될 낀데 저 공무원 생활을 공직에 있다가 지 직성이 안 맞다고 기 나와가지고 저거 봐라 하면서 그런데 뭐 한다고 껄떡거리다가 망해붙어. 그럼 에라이 직장생활 하지 왜 주변에서 손가락질 하고 또 뭐 직장생활 하다가 남들은 다 진짜 좋은 환경에서 한다고 대기업에 다닌다 하면서 했는데 멀쩡하게 때려치우고 나와. 근데 자기 사업을 했어. 대박 났어. 그럼 잘한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각 십성의 특성들을 우리가 오늘 몇 가지 해놨지만 제가 프린트물도 참고하시고 해서 그것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실 수 있으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급제라는 것은 비견급제가 항상 같이 가는 거죠. 음량만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비견급제를 합쳐서 이제 주체성을 가장 강하게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세하게 보니까 비견은 뚝심이 강하고 자존심도 세고 고집도 세고 독립적이라고 했는데 급제는 거기서 비견이란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비견의 특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경쟁심 추가한다면 그 다음에 우월감 이건 비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거 지기 싫어한다는 건 뭡니까? 우월감이 뭡니까? 결국 경쟁심과 관련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급제란 아주 비견은 보면은 이 명주인한테 굉장히 우호적인 거예요. 바로 나와 같은 거니까 우호적이지만 급제는 뭐였습니까? 급제는 흉성이라 했잖아요. 나의 경쟁자거든. 따지고 보면 나의 경쟁자를 급제라 하니까 그 급제가 나한테 있다라면
어떠한 형국이 벌어지겠다는 거죠. 나잖아. 여기 비견이 있는 것과 급제가 있는 것과는 차이가 이렇다는 거예요. 비견은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런데 우호적이라 하지만 비견이 많이 있으면 이 또한 그들이 급제가 됩니다. 그들이 내 급제예요. 그런데 급제가 이렇게 떠 있어. 내 옆에 급제라. 요 놈이 만약에 급제라. 그러면은 항상 급제 구디나 내가 나가면 여기가 어딥니까? 내가 생활하는 사회잖아. 내 사회에 나가면 급제 구디다는 얘기죠. 전부 경쟁자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야한테 이 명주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미 나는 나가면 전부 경쟁자들이니까 이미 초긴장 상태가 되는 거죠. 내 걸 뺏어 먹을 놈이 항상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는 안 뺏기려고 하겠죠. 뭔가 하나 있어. 어떡할 거예요? 내가 먼저 들름 집어먹겠죠. 안 뺏기려고 하니까. 이런 심리가 작용이 된다는 거죠. 조금 더 급제란 것이 나한테 그렇게 작동하게 한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게 누가 나한테. 그런데 이거 천간에 떴을 때를 제가 천간에 뜬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고 나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입히죠. 그런데 이 지지에 있어. 비견급제가 지지에 있어. 지지에 있는 비견급제가 지지에 있다는 건 뭡니까? 나보다 못한 거거든. 나를 도와주고자 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나를 도와줍니다. 그래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그죠? 지지는 아래잖아. 내가 우월한 거거든요. 그래 결국 야들 비겁은 야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천간에 뜬 것은 그건 바로 나한테도 영향을 크게 입힌다. 만약에 천간에 여기다 하나 떴어. 떴는데 여기 급제 하나 떴어. 이 사람은 언젠가는 눈티 한번 맞는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떠가 있으니까. 언제 이 퇴직하고 퇴직금도 날릴지도 모른다.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람 조심해라 하는 건 딱 그예요. 그죠? 지지에 있는 거는 이만큼은 하지 않지만은 급제는 급제값 한다. 어떻게 값할까요? 우호적으로 도와주려고 다가가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도와주고 난 다음에는 급제값 해라 이거라. 그래 내 목만큼 내가 뺏어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주인은 어여야 됩니까? 이게 이제 우리 명리를 배워서 이제 이 지혜를 득하는 거죠. 얻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주변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겠지만, 그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비경급제가 많으면 뭡니까? 재물을 취득하기 좋아요. 내는 안 움직이고 우리 직원들 움직여가지고 돈을 벌잖아, 내가요. 그런 격이거든. 그나마 직원들한테 의해야 됩니까? 월급 또는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 명주는 그러한 구조 명을 갖고 있으면 주변 활용을 잘 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해라. 그러지 않으면 당한다. 급제값을 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명주가 있다라면은 급제값을 먼저 치러라. 그러면 그들을 내 부하 직원처럼 쓸 수 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건데 왜 그죠?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이거는 명리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급제, 비견급제가 이렇다. 비견급제의 특성은 그다음 식신상관은 식신상관은 이 옆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삶의 수단이다. 그다음에 일의 수단이다. 그죠? 재물을 취득하는 과정이다라고 돼 있죠. 그럼 과정? 돈을 버는 과정. 저도 지금 강의하는 게 뭡니까? 제가 이 식상을 쓰는 거예요. 그죠? 식상을 쓰는. 그 주로 이제 이 말로 하니까 상관을 쓰는 거겠죠.
어이 문제 지식을 갖고 전문 지식을 갖고 하는 거니까 식신이 될 수도 있고 그 식신과 인성일 수도 있고 그죠? 그 상관의 식상은 내가 이거 강의하고 나면 돈을 받으니까 그죠? 그래 내가 돈을 버는 수단 과정이란 얘기죠. 그 식상을 그렇게 표현한다. 자, 그다음에 그 이제 식신과 상관은 그죠? 식신의 특성은 식신이라 하면 연구하고 궁리하고 그다음에 뭐 식도락가도 해놨지만은 뭐 손재주, 머리재주 식신이라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 식신이라 하면 연구하고 그 깊이 궁리하고 이러한 것들을 좋아한다. 이래 보셔도 됩니다. 식신. 깊이 있게 뭐 연구하려고 하는 거는 식신 성분이 있어야 되지. 상관 성분은 어떻습니까? 상관은 고민해 보면 똑같은 식상이라서 식상은 어떤 일에 돈벌이 하는 과정이라 하지만은 식신은 깊이 연구하고 궁리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특성이지만은 상관은 어떤 적극적으로 그죠? 아주 현실적으로 이런 거거든요. 임기응변적으로 이런 내용. 그래서 식신과 상관은 또 완전히 다르죠. 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걸 분리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식신의 십성의 특성은 깊이 연구하는 그런 특성도 있고 연구하고 궁리하는 거. 그다음 식신이라는 식도락가들이 식신이 많다. 이제 이런 거고. 또 이 식신 먹을 식자를 서니까. 그다음에 이 식신의 특징은 식신자는 손재주도 있다. 갖고 있다. 손재주, 머리재주, 머리 쓰러지는 거, 깊은 머리 쓰는 그런 식신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 상관은 어떤 이 사람이 똑똑하고 상관이라 하면 일단은 말솜씨가 말 잘하는 게 굉장히 특징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사람이 또 똑똑하다. 식신은 깊이 있는 학문을 잘 하지만은 상관자만큼 똑똑하고 일하지는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건 있어도 상관자는 굉장히 그 환경에 굉장히 재치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똑똑하다 하잖아요. 뭐 박사라고 똑똑하나요? 그렇잖아요. 지가 알고 있는 학문에서는 지가 박사고 똑똑하지만은 이 상관자만큼 그렇지는 못하다고 보면 굉장히 상관자는 현실적이고 적극적이고 굉장히 이 논리도 있습니다. 그 상관자가 그래 되려고 하면 정인이 있어야 되겠죠. 정인, 인성. 그죠? 지식이 받쳐져야 그래 된다는 거죠. 지식이 받쳐지지 않은 상관은 조금 이제 이 깊이가 없는 그런 이제 그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상관의 특징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이 똑똑하고 임기응변 잘하고 특히 말재주는 끝난다. 그런데 따지고 논리적이다. 그다음 개혁. 이건 뭡니까? 이게 우리 십성의 상생상극에서 상관은 정관을 극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상관은 정관을 극하잖아, 그죠? 상관은 정관을 극하니까 여기서는 따지고 논리적이고 개혁적인 하극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상관은. 그죠? 개혁 뭡니까? 아주 뭐 규정된 틀 안에 늘 갇혀 있는 거, 이 따분하다네. 꼴이 따분하다. 좀 개혁해야 되겠다. 변화를 줘야 되겠다. 상관이 작동을 해야 그래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주 보수적으로 지금 하던 대로 뭐 가던 대로 가면 되지 말라고 변화를 줘. 그죠? 그러잖아요. 정인, 정관, 뭐 식신도 마찬가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상관자는 안 그렇죠. 계속 가는 길이 아니라 새길을 뭐 있는 거 한번 가보자. 그런데 더 빨리 올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기본의 틀을 깬다라는 건 뭡니까? 정관을 깬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다. 그런 이 상관자들을 잘 다스릴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상관자들을 잘 다스린다는 표현보다는 상관을 잘 쓰시면 누구한테라도 상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상관을 장점으로 잘 쓰시면, 그죠? 주변에 애들이나 누구 보면 제가 그거를 뭐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아이를, 그죠? 근데 우리 아도 그랬어. 안 보니까 그래도 우리 아들 지금 37 되는 것 같다 원래. 예. 어릴 때 말입니다. 하도 나불거려갖고 진짜로 그 성선 그때 그 우방에 우방 아파트 고 살고 있을 때 국민연금 앞에 일반 7호 광장에 그 어린이들 그 뭐지 7호 광장타운 거기에 어린이들 수용하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일반 어릴 때 학교도 안 다닐 때예요. 없어졌다고 난리는 이 새끼는 지 혼자 거기서 걸어온 거예요. 걸어오고 막 근데 나중에 내가 본 월지 상관 투간돼 있어. 상관격자라. 내 주변에도 막 말로서는 도저히 뭐 알을 이길 수가 없대. 그걸 보니까 상관자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장점은 뭡니까? 토킹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비즈니스 하면은 남들은 자기 어떤 그것으로 자기 재능으로 남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특화된 뭔가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장점이죠. 그죠? 근데 단점은 뭡니까? 기존의 틀을 깨부수려고 한다. 그잖아요. 그럼 또 윗사람을 무시할 수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어떤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지만. 그죠? 그러나 그걸 장점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자기만의 진짜 특화된 장점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비즈니스한 데 쓰여지면 얼마나 굉장히 참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재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성은 정편제죠. 정편제. 재성은 재물을 활용하려는 마음. 그죠? 뭐 재성은 돈이다 이래 하잖아요. 근데 저는 재물을 활용하려는 마음 이래 놨습니다. 그다음에 결과물, 재성은 결과물이죠. 일은 과정이었죠. 식상은 과정인데 그 과정이 재성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무제사주는 돈 쓸 줄 모른다. 알부자일 가능성이 많다. 저축만 한다. 왜 무제는 뭡니까? 재가 없다는 것은 재물을 활용하려는 마음이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 돈이 생겼어. 그런데 재가 없어. 그런데 돈이 생겼어. 그럼 돈이 우회될지 모르잖아요. 보통 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걸 투자를 냈어. 편제 같으면 왕창 어디 투자를 냈어. 그죠? 크게 만들려고 하고. 정제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걸 저축을 하든지 뭐 주식을 하든지 어디 분산해서 투자하든지 뭐 알뜰하게 세세하게 계획을 짜서 할 거 아닙니까? 없으면 일하는 걸 모른다는 거잖아요. 어디 투자할 줄도 모르고 그래 에라이 그냥 은행에 갖다 넣는 거라. 그래서 알부자가 만든 이런 얘기예요. 그래 재성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재성이 많으면 재물이 많네 이거 아니다는 얘기죠. 그런 건 전제는 아니다. 그래서 재물을 활용하려는 마음이다. 그래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재성이 있는 사람들은 재물을 활용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은 결과에 대한 결론적으로는 그죠? 결과를 굉장히 중시한다 이거예요. 식신이 있는 사람들은 식상은 과정을 중시하겠죠. 재성이 있는 사람들은 결과를 중시한다. 그 식재가 있는 사람은 과정과 결과를 중시한다는 거죠. 이제 다른 곳에서도 쓰여짐이 그렇다는 얘기죠. 만약에 내가 관리자라, 그죠? 관리자면 이제 밑에 직원들한테 뭐 업무 지시를 하거나, 그죠? 또 이래 할 거 아니에요. 업무 지시를 하고 그 확인 점검을 하고자 할 때 재성이 강한 사람들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체크할 거고,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내라, 그죠? 이렇게 해서 또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결과보다는 이런 과정으로 가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정을 더 중시해서 업무적 지시를 하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편재는 정재와는 달리 편재는 성격이 급하다. 큰 돈에 관심이 많다. 부동산적 재물을 편재라 한다. 그 정재에 비해서 편재가 왜 성격이 급합니까? 퍼뜩 돈 벌려고 하니까 큰 돈을 벌려고 하니까. 정재는 반대로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리지만 월급 받고 현금성 재물 적은 돈이거든요. 적은 돈이라도 한 푼, 두 푼 모아갖고 알뜰살뜰하게 살아나가는 그 특성이 정재라는 얘기죠.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이 바로 정재의 특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굉장히 알뜰살뜰하면 삐딱거리면 안 되잖아. 돈 한 푼 이렇게 돌아가고 쇠 빠지게 돈 벌어 왔는데 이걸 한 푼을 두 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절대 안 급하죠. 확실해야 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도 거의 완벽합니다. 실수 안 하려고. 근데 편재는 어떻습니까? 빨리 뭐 버뜩버뜩 뭐 해야 되니까 또 큰 돈을 빨리 벌어야 되니까 급하죠. 그 빨리 뭔가를 해놔 놔놓고 후회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편재적 사람은 그 급한 성격은 정재를 닮아야 된다. 그죠? 그 결국은 편재는 뭡니까? 과정을 한 번 더 챙겨봐야 된다는 거죠. 과정을. 그걸 챙겨보고 해야 된다. 그래서 편재는 성격이 그래서 급하다. 그 이 10성 중에 가장 급한 게 편재다. 편재를 깐 사람은 편재 일지를 까면 굉장히 이 판단하는데 굉장히 급하게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판단함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나중에 시행착오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편재 일지 편재자는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너는 분명히 그 결정한 것에 의해서 후회할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편재가 내 있는데 불구하고 편재가 명예에 있다는 건 어떻습니까? 내가 그런 저지레를 분명히 할 수도 있다는 거 언제라도. 그런데 편재가 탁 왔어. 와보면 이제 그 애는 분명히 이제 저지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일지하고 일지에 있을 때하고 연지에 있을 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연지. 작동은 되게 합니다. 그 내가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이 궁별로 연지는 뭡니까? 내가 부모들한테 근본적으로 유전자처럼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 내가 갖고 이제 작동하지는 않지만은 갖고 있는 거라. 내가 언제라도 이거 그런 마음은 있지만은 내가 안 써지고 자제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제 사회적으로 그게 이제 언제 써지겠습니까? 운기에 의해서 써지는 거죠. 그런 일제에 깔고 그게 바로 나거든요. 그 언제 드러날지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차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렇게 보셔도 돼요. 편재는 이제 이 연월 일시에 따라서 적이 내 것이냐, 부모님 조상 돈이거든요.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연지에 만약에 편재가 그럼 조상님한테 물로받을 돈이 있겠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재와 편재는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편재의 특성 중에 하나는 편재는 어떻습니까? 남자한테서 쟤는 여자잖아요. 쟤는 여자인데 남자들이 편재적 여자를 보면 여자는 편재의 기운 때 편재적 운기의 여자를 만나면 그 여자를 즐기려고 한다는 거죠. 편재는 애인과 같은 거죠. 그죠? 애인과 정재가 본부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정부인. 그죠? 그다음에 편재는 부인 외에 여친 이래 보잖아요. 그래서 편재의 운기에서 남자들이 여자를 만나면은 즐기려고 한다. 그죠? 그래서 유흥, 재미 이런 것도 아니죠. 또 편재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성품도 갖고 있어요. 여자만 그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사회적에서도 그 사람이 사는 유흥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악의적인 나쁜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정재적 여자는 어떻습니까? 남자가 볼 때는 이 여자는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는 거죠. 정재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 정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그런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 걸 책임감. 편재는 어떻습니까? 책임감이라기보다는
우선에 이제 즐기고 자는 어떤 이제 이런 거고 유행이 악의적인 유행이 아니라 이제 성향, 특성에서 정제와의 차이점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관으로 넘어. 관은 평관과 정관. 관은 여기는 이제 명예, 직장 해놨습니다. 평관은 이제 관은 이제 대표적으로 명예, 직장, 육신적으로는 이제 남자들한테서는 이제 자식, 또 이제 여명에서는 이제 남편 이거죠. 또 뭡니까 우리 윗사람, 나를 제도하는 사람, 규정, 규칙 이런 걸 전부 다 관이라 하잖아요. 그걸 관이라는데 그 평관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급작스러운 거, 급작스럽게 나를 확 가둬놓는 거, 가두려고 하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평관은 나의 한참 높은 사람이잖아요. 한참 뭐 직장으로 보면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보기만 봐도 스트레스 받는, 그죠?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평관, 사장 그런 거죠. 그 이제 난 보기만 봐도 내가 그 사람의 틀 속에,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정, 그 틀 속에 있는 거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이제 평관, 그죠? 그다음에 정관은 아주 이제 그래서 평관과 정관은 이렇게 분류해서 평관은 법을 초월한 거. 그가 하는 말이 전부 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완전히 어쩔 수 없는 거죠. 완전히 종속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거부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탈이 생기는 거죠. 그걸 종속. 그 정관은 아주 합리적으로 나를 제도한다는 거죠. 아주 합리적으로. 규정이든 규칙이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든 관은 일단 우리 윗사람이잖아요. 식재는 내 아래 사람이지만, 그죠? 관인은 내 윗사람이야. 그래서 일단 남자들한테서는 자식이라 하지만 내가 이길 수 없는 자식이잖아요. 남자한테는 관은 윗사람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자식이지만. 그 여자는 어떻습니까? 관은 또 남편이라 했잖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놈의 인간 이러잖아. 벌써 그놈의 인간 가면 그는 이제 벌써 편관. 그 정관은 어떻습니까? 정관은 굉장히 아까 우리 정제처럼 보호해 주려고 하고 사랑해 주는 거죠. 그 평관은 완전히 제잖아요. 평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편제잖아요. 그러니 무소리 부리듯이 하려고 하는 게 평관이라고. 지난번에 무소리란 말씀인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가지고. 아이고. 내 평관이 엄마 자리에 있는데 아 그래요? 엄마가 완전히 무술이로 그 말씀이시구나. 칼자를 피러 보고 아이고. 맞아 떨어지는 아 예. 아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어쨌든 저 평관은 그런데요. 명예 신강자가 명예 평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관이라는 게 뭐가 장점이 뭐가 하면 굉장히 인내심을 길러주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거든요. 내가 그래 억압 당해봤기 때문에 굳은 살이 백인 거죠. 그래 그런 사람은 나중에 자수성가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 남자 명예도 사람을 안 봐도 평관이 한 2개씩 갖고 있다 신강자다. 그러면 이 사람은 범털이에요. 무관적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장점이 있다니까. 그럼 그 사람은 비근급이 강하면서 편제를 깔고 있으면 지금 이 사람은 살아가는 시기에서는 힘들지만은 이 사람은 자수성가 충분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이 장점을 하고 인내를 그만큼 굳은 살이 백인 거죠. 삶에서.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평관은 인내심. 아까 편제는 제일 성격 급하다고 안 했습니까? 평관은 이 10개의 별 중에 가장 인내심을 길러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봉사 해놨는데 술수가 많다. 뭐 이 이제 다른 것과 이제 합해질 때 이제 술수가 많다. 봉사라는 거는 이 평관은 봉사하고자 하는 남들한테 베푼 그런 겁니다. 내가 많이 당해보고 있기 때문에. 남들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뭐. 그래 평관은 아까 여기 이제 명예 직장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죠?
직장이란 평관적 직장은 어떻습니까? 이제 군 관련 위험성, 소방, 그죠? 경찰 뭐 이런 걸 이제 이 평관의 직장이라고 합니다. 정관의 직장은 그냥 행정직 공직.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정관의 직장. 직장으로 보면 관을 그래 보면 되고, 평관은 이 아까 병권 관련된 군, 그죠? 그다음 뭐 검찰, 경찰, 소방 좀 위험한 그런 직종을 이제 이 평관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서도 평관은 봉사직, 임시직, 선출직 이런 것들도 전부 평관에 속한다. 그런 직장. 임시직, 선출직, 뭐 선출직이 임시직이죠. 뭐 선거해갖고 뭐 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국회의원, 뭐 시, 군, 구 의원들, 그죠? 지방단체 의원들 전부 보면 평관직 직장이다. 임시직. 그 평관이 어떻게 쓰여지면은, 신강자가 평관을 용신으로 쓰면, 관을 용신으로 쓰면, 그 보면 그 운에 의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뭐 선출직에 출마하면 당선된다라고. 그 운을 보면 평관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평관은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걸 가지려고 하니까, 그죠? 그런 건 있다. 관이 스트레스 받는 거는 뭐 그 규정 규칙을 내가 강제적으로 당해야 되니까, 뭐 교도소 만약에 들어가 버렸어, 완전히 내가 어떻게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평관적 관계가 그런 관계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관계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게 뭐야? 그럼 정관이 많으면, 평관은 인내심이 있다 그러는데 정관이 많은 사람은 사람이 너무 묽었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정관이 많으면, 예, 평관하고 반대적인 성격입니까? 정관이 많은 사람은 사람이 참 예의도 바르고 잘 따르고, 시기대로 잘 따르고, 정관이 많으면은 이제 그런데 직장에 잘 적응하게 돼 있는 거죠. 이미 이제 그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이미 정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좋고 예의 바르고 합리적이고 이렇거든요. 그런 사람 좋겠죠. 이미 그런 거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많아도 정관은 상관없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정관 하나, 평관 하나 있으면 이미 혼잡인데, 관은 세 개가 갖고 있다면은 여기에 이 규정도 내가 들어야 되고, 그죠? 하나만 있는 게 가장 좋겠죠. 여기서 이야기는 이 규정도 들어야 되고, 집에 가면 집에 규율이 있고, 사회 가면 직장에 가면 직장 규율이 있듯이, 이게 많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지겠죠. 많다는 것은. 그로 인해서 나한테 부담을 준다. 길성이라도요. 예? 많다는 것은 그렇죠. 길성인데도 길성도 많으면, 그렇죠. 예. 많으면. 오히려 좀 반대로 흉성은 많으면 좋아질 수도 있겠네. 그럼 반대로. 아니죠. 흉성은 많으면 좋아지는 거 있네. 길성이 많으면 안 좋다고. 아니, 불난 집에 기름 갖다 부으면 뭐겠습니까? 그런 좋은 건 아니죠. 만약 비견도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견이 나한테 참 우호적으로 길성이라 하더라도 벌써 한 3개 대뿐만 그거는 급제입니다. 맞잖아요. 내 친구 한 서너 있는 것 중에 나하고 그냥 좋지만은 어떤 뭔가 하나 먹을 게 하나밖에 없을 때는 왜 경쟁자예요. 이렇게 급제처럼 느껴진다니까. 이런 거죠. 길성 많은 것도 안 좋고 길성 많은 것도 안 좋고. 그렇죠. 예. 흉성은 거는 많으면 더 안 좋고, 흉성은 많으면 더 안 좋고, 길성은 많으면 안 좋아. 많으면. 과유불급이라 하잖아요. 식상도 식신상 마찬가지죠. 식신상관도 많으면 어떻습니까? 일 욕심이 많겠죠. 그죠? 일 욕심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나를 설계해가니까 내가 피곤해진 거예요. 사실은 너무 억울하게 풀이해놨네, 그죠? 네? 좋은 거 많으면 좋다 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좋은 거 많으면 나쁘고, 나쁜 건 아니 원래 나쁜 거고.
그런 거죠. 정관도 마찬가지죠. 정관도. 정제도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제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한 개만 있어도 정제는 세심하고 꼼꼼하고 요 아는 길도 물어가야 되고 요 돌다리도 두들기 지나가야 되고 완벽해야 되는데 그게 두 개 있다고 생각해 보이소. 뭔가 결정을 할 때 왜 이 사람 결정 내릴 수 있겠습니까? 전주다가 볼일 보지. 맞잖아요. 앞으로 전주다가 뭐 결과 놓고 야 이거 왜 되겠노? 확실하나? 뭐 왜 되겠노? 확실하나? 물어보고 머리 짜보고 완벽해야 갈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그런데 이게 두 개 있어. 또 세 개 있어. 못 가는 거지 뭐. 결정을 못 내리 결정을. 결정 장애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정관도 말이야. 정관은 이 하나만 있으면 내가 그 제도, 그 규정, 규칙을 잘 지켜요. 지키고 잘 가지면 두 개 있으면 부담스러워지잖아.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돼. 그죠? 세 개가 있으면 또 마찬가지가 된 거죠. 더 이제 가중된다. 그죠? 자, 네? 정제가 두 개 있으면 두 개를 다 해야 되니까 힘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예. 거기에 편제가 하나 더 있으면. 편제가 있으면요. 네. 그럼 다 쓰려고 하는 거지. 다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제의 기운으로 쓰는 게 아니고 편제의 기운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거죠. 편제를 갖다 다 쓴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거 정제적 성향도 갖고 있지만은, 그죠? 편제적 성향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평소에 보면은 정제적 성향을 쓰던 사람이 편제를 갖고 있잖아요. 편제 쓸 때는 씁니다. 그래, 됐어. 가자. 뭐, 그럼 바로바로 결정 내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혼자 있으면서 내가 뭐 할 때는 또 꼼꼼히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양면성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자, 남자가 만약에 정편제를 다 갖고 있어. 정제를 만나면, 아이고, 내가 보호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 여자를 만나면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또 편제적, 또 여자를 또 만나잖아요. 그럼 부인이 있는데, 이제 결혼했어. 그래가 내가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고, 뭐 이쁘고, 눈에 코각지가 끼가 결혼했어. 근데 밖에 나가보면 여자가 없으면 많잖아. 또 이뻐 보여. 그럼 또 뭐 편제적으로 또 이래 하는 거죠. 정편제를 다 쓰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관도 맞아요. 관은 직장이라 했는데, 직장이, 정관이 좋은 직장을 하자면 그게 직장이 한 개, 두 개, 세 개, 직장이 있어 벌써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예. 정제가 없는데 결정 장애가 있는 건 왜 그렇지? 예? 정제가 없는데 예. 결정 장애가 있는 건 왜 그러냐고. 정제가 없는데 결정장애예요. 결정장애. 성격적으로 그러실 수 있다. 예. 자, 볼게요. 그러면 정제가 뭐 지장간에 있는 것 뭐 전혀 없다라면 이제 뭐 그렇죠. 지장간에 있다라면 이제 그게 이제 내 본심에 뭔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다는 건 지장간이 작동을 안 하지만 내가 잠재적으로 뭔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예. 예, 예. 만약에 또 완전히 없다면은, 자, 완전히 없으면은 이 정제라 하면 뭡니까? 확실한 내 것이거든요. 확실한 내 것이잖아. 이제 그런 마음이에요. 확실한 내 것. 그럼 확실한 내 것을 내가 소유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소유해야 되는데 내가 소유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의 환경에 있을 때, 그래 이거 요라지도 못하고 저라지도 못하니까 결정 내리는 거 아니에요? 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그런 상황이 있을까요? 내 마음이 두 마음이죠. 그죠? 내 마음이 두 마음이잖아요. 정제적 마음은 전제적 마음에서 그렇다 하지만 정제가 없을 때는 내 마음이 두 마음이라는 얘기죠. 그게 뭐 내 마음이 어떨 때일까요? 비경급이죠. 비경급. 하나씩 이렇게 결정 내릴 수도 있고 저렇게 결정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정제가 없다 하더라도 편제가 하나밖에 없어. 만약에 편제가 하나 있으면 어떨까요? 편제가 하나 있으면 편제적 성향도 갖고 있겠지만, 그죠? 성향도 갖고 있지만 굉장히 그것을 정제화됩니다.
정제적 성장을 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돈 가진 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죠?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 막 어디 뭐 투자하겠습니까? 빚내 갖고 투자하고 뭐 이래 안 되죠. 특히 신약자가 편제 하나밖에 없으면 정제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